혹시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아, 네네. 네. 이번 학기 주제는 이제 머신러닝이 될 건데요. 아마 이제 ESL 책을 여러분들이 어, 다들 조금 이제 방학 때도 좀 이 책을 토대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널 메소드랑 뭐 트리 이런 어떤 알고리즘 기반의 모델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베이스 모델 또는 알고리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게 될 거고, 뭐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뭐 비모수 시간에 또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논파라메트릭 모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맞는 어떤 함수를 이렇게 막 추정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트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 A, 뭐 B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를 이제 어떻게 파티션하는 그 파티션을 어떻게 가장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값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눌지 같은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 말미에 가서는 그 믹스처 모델 이랑 이제 믹스처 모델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모델이랑 조금 다르긴 하고, 뭐 이거는 이제 통계 모델이긴 한데, 일단 어쨌든 간에 그 이번 학기에는 알고리즘 모델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모델이 일단 뭔지, 데이터 모델과의 차이가 뭔지에 뭐좀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레오 브레이먼이라는 유명한 그 랜덤 포레스트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쓴 논문인데, 더 투 컬처라는 논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뭐 빅 콘테스트, 뭐 데이콘 이런 대회에 좀 나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를 좀 많이 다룰 건데, 또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 알고리즘 모델이랑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의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가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보 이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뭐 어떻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지, 뭐 그 기준이 뭔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부담 없이 학기 시작하는 세션인 만큼 좀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부는 인포메이션 티어리인데요. 별게 없어요. 그냥 엔트로피가 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KL 다이버전스가 뭔지,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뭔지, 그냥 개념 정도.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조금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다룰 거게 되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트리를 가지고 이제 트리를 어떻게 파티션을 할지, 그 파티션 나누는 기준이 이제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지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시간이 뭐 여력이 되면 이제 바로 하겠지만, 좀 너무 길어지면 잠깐 쉬고 뭐 2부 때 이제 그 데이터 모델 vs 이제 알고리즘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투컬처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개냐 고양이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딥러닝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개가 나올 확률이 뭐 0.8이고 0.2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지, 이런 걸 어떻게 추정을 할지에 대해서 좀 바탕이 되는 그 로스 펑션이라는 걸 우리가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x를 이제 인풋이라고 하고,
y를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얘를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는 MSE를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을 막 했었잖아요. y랑 y 햇에 대한 MSE를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y랑 이제 y 햇이랑 MSE를 막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은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py가 되는 거죠. py 햇이랑 그다음에 이제 y랑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수식에 대한 건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계산을 보통 하면은 y 곱하기 뭐 로그 p 곱하기 뭐 1-y 곱하기 로그 p 로그 1-py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평균 정보량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정보를 어떻게 정의를 하죠? 정보란 뭐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랑 관련이 있어요. 사건이 이제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사건이 맨날 발생해. 그러면 사실 그건 정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래스카 아니 뭐 북극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눈이 막 빙하가 갑자기 다 뭐 녹아버렸다. 그거는 이제 그럴 확률은 매우 적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정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역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정보는 가격이랑 또 같은 말이에요. 정보가 많을수록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적을수록 많은 가격이라고 그 정보에 대한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 있죠. 로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로또 번호를 만약에 그 로또 번호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이제 고급 정보겠죠. 되게 비싸겠죠. 근데 이건 알 수 없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정보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코드 0 또는 1로 이렇게 코드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날씨가 예를 들어서 맑을 확률이 2분의 1, 구름이 많을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확률로 돼 있으면은 얘를 뭐 맑음이 이제 예를 들어서 00, 구름 많음이 뭐 10, 흐림이 01, 뭐 비가 1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지금 보면은 맑음이라는 사건은 되게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엔트로피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맑음을 우리가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얘를 그냥 0으로 두고 왜냐하면 이제 코드가 길어질수록 그만큼 이제 많이 코드를 써야 되니까 걔를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코딩을 하자면 구름 많음이 이제 10이 될 수 있고 흐림이 110, 11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는 좀 상대적으로 덜 발생을 하니까 얘네에 대한 이제 코딩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같은 정보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제 하나를 비트라고 하면 얘는 2비트의 정보가 되는 건데 얘를 뭐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1이고 얘는 4분의 1 곱하기 2 얘는 8분의 1 곱하기 3 8분의 1 곱하기 3 그러면 이제 8분의 6에다가 8분의 6 더하기 얘는 8분의 2 더하기 8분의 4니까 8분의
12죠. 그러니까 네, 얘가 이제 8분의 16보다 적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같은 어떤 사건을 표현하는데 좀 정보를 덜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데 최소로 사용해야 되는 코드 길이는 어쨌든 1.75 비트가 되는 거죠. 이것보다 우리가 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이거는 사용을 해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이제 정보량 엔트로피의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엔트로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엔트로피랑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날씨랑 런던에서 발생하는 날씨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현상을 이제 서울에서 사용하는 코드랑 런던에서 사용하는 이제 코드가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서울에 사는데 런던에 있는 어떤 가격으로 서울을 만약에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뭐 서울에 살고 있는데 런던 아니면 런던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맑은 대신에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주로 되게 흐리다고 해요, 영국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와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음이 1이고 구름 많음이 뭐 1, 0이 되고 뭐 110, 아까 111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뭐 110, 111, 1, 그다음에 1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의 길이가 길수록 가격이 높은 거죠. 얘는 뭐 3비트인데 얘는 이제 1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음에 대한 계산을 하자면 8분의 1 곱하기 로그 죄송해요. 이게 서울이니까 서울의 이제 가격으로 런던을 표현을 한 거죠. 서울의 가격으로 런던을 표현을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날씨가 낡음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1 곱하기 이제 8분의 1이 되는 거고, 구름 많음, 서울의 가격으로 런던을 표현했다. 구름 많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분의 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흐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4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값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랑 일치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둘의 그 분포가 다르고, 네, 대칭적이지 않아요. 대칭적이지 않다. 이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준이 되는 그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그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결국에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남의 내 분포가 아니라 남의 분포를 이용해서 내 분포를 표현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싼 가격이 이제 원래 자신의 정보의 가격과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KL 다이버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싸진 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원래 가격에서 비싸진 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남은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KL 다이버전스예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두 분포 간에 그 두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유사하지 않은지를 그 정보 또는 가격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서도 알겠지만 이제 P 로그 더하기 이제 Q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아까 말한 그 크로스 엔트로피고 얘가 아까 말한 그 이제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랑 KL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MLE와의 관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포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사실 뭐랑 같냐면은 그러니까 얘를 알급인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세타가 있다고 치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참인 분포라고 해볼게요. 차이가 있다면은 얘를 이제 알급인하는 어떤 세타가 사실은 MLE를 알급 X 하는 거랑 사실 같아요. 이게 ML이랑 사실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별게 아닌데 그냥 위 식을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로그 이제 px 제가 노테이션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죄송해요. 네, 그래서 원래 분포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가 있을 때 얼마나 얘랑 가까운지를 우리가 보는 건데 얘는 그냥 이제 p 로그 px 여기다가 로그 px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얘는 결국 상수니까 우리가 날려버릴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모수는 상수잖아요. 모수는 상수니까 날려버릴 수 있는 거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냥 그러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뭐 얘의 엠피리컬 버전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알급 인 하는 거는 이제 얘를 알급 X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게 이제 MLE가 되는 거고 이게 사실 같은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한 버전이 그러니까 X 하나의 어떤 분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X랑 Y의 조인트 분포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조인트 엔트로피를 우리가 또 고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인트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바이너리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X랑 Y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독립이라면 Y가 주어졌을 때 X가 발생하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독립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정확히 반반으로 되면 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독립이 아닌 거죠. 얘는 이제 독립인 경우고 독립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이제 그 컨디셔널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뭐냐면 이게 Y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남은 X에 대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X의 정보에서 Y의 정보를 다 빼준 거예요. 그 정보를 다 빼준 거에 이제 평균치를 계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포가 되는 기준이 되는 분포가 이제 조인트 분포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정보 또는 뭐 가격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 그러면 조인트 엔트로피는 우리가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게 그냥 px y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조인트 엔트로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요 아이덴티티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언제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언제 같겠어요? 독립일 때 같겠죠. 독립일 때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인트 엔트로피가 그냥 마지널 엔트로피보다 크고 마지널 엔트로피가 컨디셔널 엔트로피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인트 엔트로피를 그냥 빼준 거예요. 각각의 마지널 엔트로피에서.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수직적으로 보면 얘는 그냥 사실 KL 다이버전스인데, 뭐와 뭐의 K 다이버전스냐면 이제 조인트 분포와 각각의 분포에 대한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독립이냐 아니냐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만약에 얘네가 독립이면은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뭐겠어요? 0이겠죠. 공유되는 정보가 없는 거겠죠. 그게 이제 얘가 시사하는 바죠. 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크로스 엔트로피 그 서울 런던 예시에서 네네. 둘이 바꾸면은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기 예시에서는 같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같게 했나요? 잠시만요.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같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는 있는데 네. 여기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뭐 같을 수도 있겠네요. 네. 2분의 1이랑 4분의 1에 다 3이고 여기 8분의 1은 1, 2 곱한 거니까. 음, 네, 뭐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진짜 같나?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3 다른 것 같은데? 봐봐요. 지금 런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잠시만요. 그 어차피 저 혹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네네. 그 어차피가 2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8분의 1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정보량은 같지 않을까요? 순서는 그러네. 상관없으니까. 그러네. 순서가 상관이 없네. 네, 그렇죠. 정보량은 그 확률의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네. 네네. 상관이 없네. 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분포가 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 얘가 2분의 1, 8분의 1 뭐 이렇게 안 돼 있고, 제가 예시를 좀 이상하게 든 것 같은데,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다를 수 있겠죠. 네, 이러면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네. 네네. 맞네요. 제가 예시를 좀 잘못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면 일단 뭐 쭉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1부 끝났고 2부를 이제 시작할 건데, 1부는 그냥 뭐 별게 없었죠. 그래서 2부에서도 사실 별게 없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레오 브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요. 이게 2001년 논문이에요. 되게 고전이죠. 20년, 그러니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런 논문을 뭐 리뷰하고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사실 통계학자거든요. 통계학
통계학을 뭐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이 통계학 박사까지 공부하고 뭐 산업계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학계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학계에 돌아왔다가 이제 좀 현타가 왔어요. 그 자사에 실린 논문들을 보고 현타가 와서 요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0년 동안 과연 학계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이 통계학회가 바뀌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크게 막 바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논문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 투컬처가 뭐냐는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봤는데 뭐 또 비슷해요. 그 스노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뭐이 사람도 뭐 기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문학이랑 또 이제 과학이랑의 무슨 격돌 뭐 그런 거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투컬처라고 하면서 뭐이 책에서 썼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서 그냥 따와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 투컬처는 이렇게 알고리즘이랑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 컬처다 하면서 이렇게 가져왔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리뷰인데 뭐 많죠. 사실 뭐 베이지안 프리퀀티스트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랑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논문은 뭐 저도 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시간 되시면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뭐 랜덤 포레스트는 그 요즘도 쓰고 있죠. 요즘 이게 왜 쓰냐면 성능도 좋고 되게 괜찮아요. 랜덤 포레스트가 뭐 되게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배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뭐 부트스트랩, 얘가 이제 부트스트랩 플러스 이제 얘 에그리게이팅이라고 해서 배깅이라고 하는데, 부트스트랩을 뭐 여러 번 해가지고 그냥 에버리징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그러니까 트리를 여러 번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뭐 에버리징 해서 베리언스를 줄이고 뭐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레오 브레이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되게 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통계학을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런 알고리즘 기반의 또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통계학계 이단아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쓴 시기는 2001년인데 이 사람이 2004년인가 그때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썼냐? 거의 뭐 70살? 거의 그때 썼어요, 논문을. 그래가지고 되게 좀 대단하다라는 걸 좀 느꼈고, 과연 나는 70살 때 논문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되게 이제 이 논문을 가지고 이제 이걸 읽은 사람들 중에 또 에프론이라는 사람이, 또 에프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논문을 읽고 또 보고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브레이만 또 그 반박에 대해서 또 다시 재반박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버클리 통계학자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X가 이제 데이터고 X랑 관계되는 이제 반응 변수 Y가 있으면은 그 관계는 이제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발생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이 DGP라고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가 있다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마더 네이처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DGP가 있는데 그 데이터 모델 컬처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뭐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이제 통계 데이터 모델이고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그래서 파라미터가 있고 이제 모델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뭐 모델의 뭐 컨피던스 인터벌이 나오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모델이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과의 차이가 뭐냐면 데이터 모델은 어떤 데이터가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데이터를 뽑을 때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델링 하려는 그 자체를 모델링 하려는 거죠.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 데이터가 뽑을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자체를 모델링해서 불확실성을 만들어 가지고 얘는 평균이 이렇고 대신에 내가 지금 데이터가 적게 있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불확실해라고 이제 얘기해 준 게 데이터 모델인데,
알고리즘 모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내가 관심 없고 여기 중간에 있는 얘는 언론이에요. 그냥 블랙박스 관심 없어. 관심 없고 얘는 관심 없고 그냥 x랑 y의 관계 그냥 그 함수적 관계만 그냥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 모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거예요. 뭐 디시전 트리, 뭐 뉴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뉴럴 넷도 있고 뭐 커널 메소드 이런 것도 다 알고리즘 모델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통계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인터프레티빌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사람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도 통계학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일을 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어쨌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개요는 어쨌든 데이터 모델 컬처에 가진 한계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통계학 출신인 사람이 통계학계를 좀 비판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알고리즘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왜 얘만 왜 얘를 이렇게 막 통계학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래서 통계학계가 좀 발전이 느린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쟁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라쇼몽이랑 뭐 이거는 무슨 일본 영화인데 어쨌든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른 진술을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진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좋은 모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모델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게 되는 결론이 또 다 다른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있는 거고 데이터 모델의 한계점이에요. 지금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옥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옥함의 면도날이라고 해서 항상 단순한 게 좋은 거다. 심플이 베스트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심플이 짱이 아니다. 심플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프레딕션 에러가 높아진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벨만이라는 사람이 막 차원의 저주라고 막 무슨 논문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차원의 저주가 아니라 차원의 축복이다. 차원이 많아질수록 설명력이 좋아진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쟁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컨설턴로 좀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뭐 모스 부호 막 해석하고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대학교를 가서 뭐 이렇게 업계에 들어갔으니까 한 1900 활동 시기가 뭐 한 60년대에서 뭐 90년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온갖 일을 다 했겠죠. 그때 이제 물론 지금이랑 시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컨설턴트로 일을 했나 봐요.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인데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그냥 요즘도 통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솔루션을 찾자. 그리고 모델링은 그냥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전에 하지 말자.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하자. 다 좋은 얘기죠. 뭐 알고리즘 모델 쓰던 데이터 모델 쓰던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해야지에 좀 초점을 맞추자. 구분하지 말고 데이터 모델이 짱이다 막 이런 생각을 좀 버려라. 그 프리딕션 애큐러시가 높은 게 좋은 모델이다. 그리고 뭐 컴퓨터와 친해져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도 이런 말이 잘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자사 논문을 보니까 자사가 이제 그 이제 아메리칸 뭐 스타티스틱스 어소시에이션인가 어소시에이션 뭐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좀 통계학계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저널이죠. 여기 실린 논문들 다 보니까 이게 다 이런 문구가 꼭 포함이 돼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됐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모델을 막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p-value가 뭐 내 이 모델 쓰니까 더 좋고 저 모델 쓰니까 더 좋고. 근데 애초에 이 어줌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게 뭐 맞냐 틀리냐를 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실제 업계가 돌아가는 건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약간 현타가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항상 공부할 때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모수를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일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애초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데이터가 제너레이션 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근데 통계학자들이 그건 이제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약간 주관성을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현타가 왔다, 현타가 세게 왔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델로부터 우리가 항상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근데 그 결론은 사실 자연현상, 그 어쌔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쌔움을 하고 나서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얘기지, 실제 그 모델의 메커니즘의 얘기는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뭐 자연현상을 잘못 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결론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일단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원리를 이제 추출하는 얘가 가장 근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진짜 통계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 진짜 통계학계에서 진짜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있냐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 A랑 학자 B가 이제 봤을 때는 어떤 게 좋은 모델, 뭘 이렇게 돌려 말했으면은 이제 둘 다 좋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훈련을 받은 건데. 근데 결론이 다르면은 사실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죠. 다른 결론, 같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극한분포, 뭐 CLT를 가지고 하잖아요. 검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샘플이 무한대로 많았을 텐데 샘플이 지금 파이나이트한데 이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근데 실제로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복잡하면은 데이터 모델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모델이 갖고 있는 이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죠. 데이터 모델은 되게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뭐가 정규 분포, 뭐는 포화성 분포, 되게 단순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델을 막 무슨 하이라키 구조를 넣고 뭘 넣고 막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스트럭처가 들어가면은 복잡해져서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거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네, 데이터 모델이 가지는 이점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애초에 자연 현상 자체가 네,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모델은 데이터 모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알고리즘 모델도 얼마든지 좋은 모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높게 나오니까 데이터 모델은 정확도가 높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학계로 돌아와서 랜덤 포레스트 만들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딕터 가지고 막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 했는데 내가 한 거랑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거랑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거랑 다 달라. 그럼 누가 맞냐라고 하면은 너 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로부터 추출하는 결론은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장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AIC니 BIC니 그런 걸로 막 추정을 하잖아요. 그럼 변수 막 제거하고 하는데 사실 그 변수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되게 후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 데이터셋이 만약에 그 후보들이 엄청 많은 상황인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조금 이렇게 한 2%, 3% 정도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어. 뭐 빠지거나 뭐가 추가가 됐어. 그럼 이게 그 옵티멀한 거 근처에서 있는 모델로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휙휙 바뀐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의 뭐 한계점이긴 한데 아무튼 그 옵티멀한 솔루션 근처에 얼마든지 또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 좋은 모델들은 다 다른 결론을 낸다는 그게 이제 이 라시오몽인 거고 그리고 심플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네, 심플할수록 애큐러시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가 이제 여러 개
랜덤하게 싼 게 랜덤 포레스트인데 랜덤 포레스트 압도적으로 좋아요. 성능이 트리보다. 리니어 레그레션 말도 할 것도 없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말할 것도 없고 얘가 성능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XGBoost, 라이트 JPM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것보다. 네. 그래서 데이터 왜 그러냐면 데이터 생성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플한 그런 정규 분포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 모델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쟁점은 오히려 차원이 이제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오히려 더 잘 구분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방학 동안 차원 축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반대로 또 이게 차원을 늘리면 데이터가 오히려 구분이 또 잘 되는 이제 그걸 이제 커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세 번째 쟁점이었고, 그래서 결론은 모델이 아니라 그냥 어떤 모델이든 간에 다 사실은 완벽할 수가 없고 데이터 모델이든 알고리즘 모델이든 완벽한 모델이 없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내가 풀려는 문제가 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려는 문제랑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거기에 집중을 하자는 거고 일부 맞는 모델은 없고 그냥 거기서 유용한 것만 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알고리즘 모델이 정확도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는 이제 바이아스를 좀 줄이려는 방향으로 모델이 피팅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데이터가 뭐 500개, 뭐 1000개, 뭐 100만 개, 뭐 이렇게 있어도 그냥 얘네들이 한 건 다 똑같아요. 트레인 셋, 테스트 셋 나눠가지고 트레인 셋 이제 밸리데이션 셋 나눠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잖아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얘네 떼놓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5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 뺀 다음에 그다음에 얘네들 피팅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잘 됐는지 예측하고 또 얘 빼놓고 해서 예측하고 다 평균을 내서 하는 건데 이게 막 누가 봤을 때 이게 불확실성 아니냐 근데 이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왜냐면 그건 그냥 모델이 얼마나 좀 불안정한지에 대한 얘기인 거지. 데이터가 많아지건 적건 간에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모델은 뭐예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만큼 불확실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게 쓰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 일부에서 제가 뭐 잠깐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그냥 뭐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학회원들과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 이거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고 학부생들만 해당하는 거고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 그러니까 가장 불확실한 거는 뭐예요? 이렇게 유니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예 정보가 없는 거죠. 이런 애들 정보가 없는 거죠. 이런 애들. 유니폼 얘네가 정보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그럼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뭐 평균을 알고 있고 분산과 평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가장 큰 모델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아까 사실 그 2장이 아니라 첫 번째 섹션에 대한 건데 네. KL 다이버전스가 결국 두 분포의 어떤
차이라고 설명하신 게 맞나요? 네, 분포의 그쵸. 분포의 거리가 아니라 분포의 차이인 거죠. 왜냐면 거리는 대칭적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KL도 대칭이 아닌 거죠. KL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KL이 대칭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크로스 엔트로피의 함수니까. 근데 그러면은 P랑 Q의 차이랑 Q랑 P의 차이가 다르다는 건가요? 어떻게 비교를 할지 비교할 때는 좀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준을 잡아야 돼. 근데 아, 보통 우리가 MLE를 추정할 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잖아요. 모델을 가정을 하고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가장 가까운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P가 우리가 가정한 그 모델이 되는 거고 Q가 이제 P랑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된 모델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하냐? 라이클리후드를 보고 하는 거죠.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어떤 파라미터를 우리가 찾아서 Q를 찾아주는 게 이제 MLE 방식인데 그게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거랑 같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일단 간사님 되게 준비 잘해주셔서 잘 들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좀 말해보면 일부에서 이제 간사님이 그 정보 이론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 약간 어떤 그 우리가 이번 학기에 머신러닝 모델들 많이 다룰 건데 그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좀 더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데이터 모델이랑 알고리즘 모델이랑 이제 어떤 추구하는 바 그런 게 다르다 이런 거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제 생각에도 이게 어떤 그 자연의 숨겨진 진리를 찾고 싶은 게 인간의 그런 원초적인 그런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통계적인 관점인 거고, 그런 통계적인 과학적인 이론이랑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리얼 월드를 살다 보면 나오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학기에 다양한 모델들 공부해 보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저 아, 네네. 혹시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아, 네, 좋습니다. 그 라쇼몽 2.5에서 라쇼몽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럼 약간 이제 아까 최적화 관련해서 뭐 모델 스페이스가 있을 때 옵티멀한 모델을 찾아가기 위해서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근처에 있는 모델들은 전부 다 다른 진술을 하는데 다 좋은 모델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한다는 의미가 뭔가 파라미터가 다르게 돼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 맞아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할 때 파라미터가 뭔가 데이터가 조금 빠지면은 아예 조금 다르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베타 1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바꾸니까 베타 1이 유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2.5절에 있는 약간 문제점은 데이터 모델이냐 아니면 알고리즘 모델이냐에 상관없이 그냥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둘 다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모델이 갖고 있는 그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모델 어떤 모델이든 간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통계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인터프레터블하게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네.